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나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있었어. 누구한테요? 우리 구독자 팬분들한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해도 되죠?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한 일주일 전쯤 했었잖아.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100억이도 있었고, 또는 100억 부자니까 100부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100부는 우리 큰아버지를 한자로 100부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이. 근데 100억이도 어감은 좀 약간 시골에서 마당 쓸고 있을 이름 같고, 그래서 우리 보혜 씨도 추천을 해줬고, 나도 그 이름이 이뻐서 백조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백조님들이라고 부르려고요. 백조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 주변에 제 막 학용품에 막 백조의 꿈이라고 썼다라는 걸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책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백조의 꿈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백조의 꿈을 가지면 100억은 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100억 부자 되는 게 목표니까 100억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백조님이라고 부르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썼습니다. 요 산타 할아버지랑 비슷한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와!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어떤 메시지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인펜으로 뒤에 썼습니다. 백조님 10년 안에 100억 부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12월 22일, 그리고 제 사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여태까지 3권 썼잖아요. 책에 사인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사인을 받길 원하셔서 원래는 뭐 백조님 부자 되세요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세요라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컨셉을 한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제가 원래 주로 가는 강남역 아트박스에서 이 이벤트 물들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요 아주 이쁜 우리가 예전에는 양말을 걸어놓으면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양말이 아닌 이 크리스마스 이쁜 선물 봉투에 선물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바로 제가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쓴 세 번째 책 부자의 공식 GR 책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9만하고 10만이 남았으니까 9만 돌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9만이 돌파가 되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분명히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 선물을 기획 단계니까 지금 한 권씩 직접 한번 사서 보시고, 그리고 제 이벤트를 기다리시기보다는 한 권씩 사서 보시고 나중에 이벤트 때 만약에 받으시면 그거는 친구한테 선물로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이벤트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왜? 9만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출을 줄이면 1억 부자, 소득을 늘리면 10억 부자,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 100억 부자가 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어떤 부자 되는 목표든지 시작 단계는 지출을 줄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모모 박스, 강남역 모모 박스에서 가서 너무 이뻐서 샀거든요. 이거 보세요. 티끌모아 건물주.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목표는 100억 건물주잖아요. 근데 100억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서 동전 하나씩 모을 때부터 부자의 꿈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구를 보시면서 부자의 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모자랑 좀 잘 산타크로스처럼 어울렸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 분석을 할 건데요. 장 분석에 앞서서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 올라라 뭐 이 노래 나갔더니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에 맞게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분산 투자를 좀 잘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분명히 연말 가까워지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조정 가능성을 준비하신 분들과 아니면 그냥 뭐 한 종목 몰빵하신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강연할 때도 저는 집중 투자, 몰빵 투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사 한번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몰빵 안 돼, 몰빵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몰빵치는 투자자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몰빵치는지 분산 투자하는지 오늘 밤에 계좌 열어보신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몰빵은 안 되고요. 분산 투자가 정답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분산 투자. 분산 투자의 기본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업종별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상위 그룹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라고 직접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한 종목 잘 맞춘다고 수익 나고 길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종목을 잘 맞추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업종별 분산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지 오랫동안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 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그냥 하루 이렇게 일하는 게 뭐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지수가 좋을 때는 제가 막 과하게 막 기분 좋게 안 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지수가 안 좋은 날은 저도 막 처져 있고 목소리 안 좋아 있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지수가 안 좋을 땐 더 막 기분 좋은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수도 안 좋은데 까불고 있어. 일부러 까부는 겁니다. 제가 지수 좋을 때 까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까부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안 좋은 날이었다. 어느 정도 안 좋았길래 그러냐? 차트를 보시면 알죠. 거래소 지수가 지금 꽤 큰 음선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6%. 그래서 5일선은 뭐 당연히 깼고요. 일단 올라오는 21선까지는 아직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좀 더 몸통이 깊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6%가 떨어졌는데요. 2.6%는 꽤 큰 조정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완만한 조정은 한 0.5%에서 1% 사이의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뭐 한 5% 정도, 6% 정도의 조정을 원했었는데 하루에 2.6 이 정도면은 사실은 좀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장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배당 투자하고 대주주 지분 기준이란 말이에요. 월요일이. 여러분들 이런 건 정확히 아시죠? D+1 제도기 때문에 다 내년 1월이 첫 거래일인 게 이틀 결제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일로는 신년의 역할을 하는 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배당락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로 연말은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배당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사야 되고 또 대주주 범위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거래일수로 이번 주 수목 다음 주 월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시기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거보다 오늘 아마 어느 분석가든지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아마 대부분이 그러겠죠. 영국의 코로나 변종 때문에 또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말들이 많을 텐데 제가 확실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11월 초부터 2달 동안 올랐는데 뭐 하루도 안 떨어지나?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수를 매일 저처럼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왜 떨어졌어? 그러겠지만 매일 연구하는 분들은 뭐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졌지. 너무 당연한 조정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는
조금은 더 깊어지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만 잘 넘기면 올해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올해 내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3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일만 잘 버티면 또는 배당락일까지 화요일까지 4일만 잘 버티면 저는 내년부터는 다시 좀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뭐 힘을 썼던 종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물산이 있죠. 삼성물산 3%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있어요. 왜 삼성물산, 삼성생명만 올랐니?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료 같은 걸 안 찾아보면 우량한 거니까 올랐지. 그러면 주식 반쪽짜리 주식 하는 거예요. 왜?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은 오늘 우량해서 올랐나요? 아니죠. 상속세 재원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줄 거라는 예상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료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박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가치만 우량하다고 올라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료가 그런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 말고는 그다지 뭐 1% 이상 오른 것도 없네요. 대웅 하나 있네요. 대웅 15% 올랐습니다. 하지만 음선으로 마감해서 많이 좀 부담스러운 차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오늘 지수가 1.5% 빠졌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 거래 대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에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 터진 게 있네요. 뭐죠? 바로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늘 1조 4천억이 거래가 되네요. 1조 2천억짜리가 1조 4천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도 양선 버틴 거 대단하네요. 유나이티드 제약,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됐고요. 신풍제약은 오늘 또 음선 나왔습니다. 역시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자동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였던 명신산업은 오늘 1조가 거래됐고요. 참 대단하네요. 이런 신규상장 종목들이 1조가 될 종목들이 아닌데. 고바이오랩은 예전에 고바오연감 했던 종목인데, 그 보혜씨가 고바오연감 진짜 좋아한다? 가만히 있다가도 고바오 얘기만 하면 이렇게 웃어? 이름이 귀여워요.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이 말 할 때마다 댓글 했고 그 풀 가사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 고바오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쳤는데 고약을 발랐더니 그대로 났더라. 뭐 이게 이제 풀 그 버전인데 이렇게 꼭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바오랩 그리고 삼청당제약, 대웅, 현대약품, 영진약품 모두 다 제약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 거래소의 제약주 쪽으로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있는데 아마도 오늘부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사실 개별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별주 현재로서 대선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신규 상장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신규 상장, 자율주행, 대선 관련주 이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사실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거래대금 쪽에서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제약주들의 거래대금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30위 종목 보면 30위에 있는 종목이 7%예요. 30위에 있는 종목이 7%라는 건 사실은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개별 종목 상승률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 상승률이 지수가 많이 빠져서 좋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조정 시기에 개별주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오늘처럼 급락하면 모두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급락이 아니고 막 0.5% 내외에 이렇게 잔잔한 조정들이 나올 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좀 힘이 없고 이런 가벼운 개별주들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시기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대선 관련주, 자율주행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동신건설은 진짜 얘는 도대체 뭐지? 경북 안동 이 본사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였는데 그거를 오늘 오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주, 거래소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서 소형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2천억짜리인데 오늘 상한가 친 거고요.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하락 끝에 오늘 상한가 줬고
상한가 밑에 있는 애들 중에도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예요. 아니면 뭐 까미엔씨 어제 올랐던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뭐 이런 종목들 또는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알려졌었던 유승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승민 관련주, 뭐 안철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또는 윤석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대약품 또는 국제약품 뭐 이런 중소형 제약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장도 안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 기운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좋을 때 계속 겁준 게 그거예요. 좋을 때 막 날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좋을 때 계속 장을 조심해야 되고요.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날아다니게 돼요. 저처럼. 그래야지 오래 10년, 20년 하죠. 안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오늘 떨어졌다고 절대 기죽지 말자. 특히 지금은 상승장이다. 상승장에서는 오늘 장중시장에 제가 그 한 줄 뚝으로 그랬는데 상승장에서 하락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다만 아픈 건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은 정말 두려워요. 근데 상승장은 두렵진 않아요. 하지만 손실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열흘, 일주일 전부터 제가 연말 조정 했을 때 귀담아 들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런 즐거운 선물들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의 공식 GR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GR 알면 돼. 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옆에서 선물 가방 들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백조님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윤입니다. 시간은 10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번 주 수목 거래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배당 기준일, 화요일이 배당 낙일, 그리고 목요일 31일은 증시 휴장, 그 다음 주 새해 첫날은 10시 장시작,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거래일로는 화요일이 새해이니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모두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수는 조금 불안하네요.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5%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양시장 하락입니다. 특히 거래소 음선의 몸통이 조금 깁니다.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 보이는 가운데 삼성물산, 삼성생명, 대웅, 동서 등이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조정 보이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등이 1주 이상 종목 중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을 봐도 오늘 신규 상장 중인 프리시전 바이오와 급등의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 동신건설 두 종목 상한가에 30일 상승률이 7%대로 종목들의 상승률이 그리 좋지 않은 하루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눈치 보면서 조정받고 있는 눈치 장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거래소 제약주 중에 대형 제약주에서 중소형주 제약주로 매기가 순환하며 현대약품, 영진약품, 명문제약, 경보제약, 유효제약 등이 상승률 상위의 이름을 알리고 있고 몇몇 대선 관련주와 자율주행차, 코로나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서면 개별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대선 관련주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신규 상장주 등에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장기보다는 단기 관점이겠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상승장의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아픈 건 다 똑같다. 맞점 하시고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